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이력이 교수님과 늘 함께 하시기를 염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수님들과 함께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 세전에 보면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부로 비롯하여 부모, 자녀와 형제, 친척의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되는 바, 그의 모든 관계가 각각 그에 마땅한 도가 잘 행하여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출산율 감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가정의 붕괴 현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학자이며 사회학자인 칼 진버만은 1947년에 펴낸 가족과 문명이라는 책에서 가정과 가족의 삶이 붕괴되는 원인을 7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의 성스러움이 상실되고, 둘째, 결혼 예식의 전통적 의미가 상실되었으며, 셋째, 여성 운동과 사회적 활동 증가, 넷째, 부모의 권위 상실, 다섯째, 청소년들의 탈선과 반항, 여섯째, 가족 구성원들의 책임 거부, 일곱째, 각종 성범죄의 증가 등을 가정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일찍이 영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와 결혼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의 법은 왕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18세로 정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20세로 정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미루어 영국 사람들이 가정과 결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러시아에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한 번씩 기도를 하라.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에 나아가 전투를 하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2번씩 기도를 하라. 그러나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게 되거든 그 아들을 위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라. 영국과 러시아, 비록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로 통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또한 이혼율이 아시아에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가출 청소년 1위라는 어두운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 간의 사랑,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붕괴 또는 해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가정을 지켜내는 일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해 놓은 것이요
큰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하여 놓은 것이요, 한 나라는 여러 가정을 모아 놓은 것이니 한 가정은 곧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의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소유를 주장하셨던 법정 스님은 가정의 달 길상사 법표에서 가정은 가족이 한데 모여 오순도순 살아가는 곳이며 지치면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곳이라고 전제하고, 종교를 통해 얻으려는 소박한 소망은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이며 가정의 가치는 종교를 초월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호주의 책임이 크고 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흥망이 호주의 정신 여하에 달려 있나니, 한 가정이 흥하기로 하면 첫째, 호주의 정신이 근실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 집안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 모든 일에 힘을 모을 것이요, 셋째, 무슨 실업이든지 먼저 직연과 경험을 얻은 뒤에 착수할 것이요, 넷째, 이소 성대의 준칙으로 순서 있게 사업을 키워나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은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일을 하고 여자들은 가게 살림을 맡았기 때문에 남자, 아버지, 남편을 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남녀를 불문하고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의 경우 그 자신이 가장입니다. 1인 가정의 가장, 생각에 따라서는 홀가분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눈물겨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가족이 함께 모여 살던 때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새로운 풍속도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돌보고 그 후 나라를 다스리며 그런 다음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나라를 다스리기 전에 먼저 수신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먼저 닦고 나 자신을 잘 관리해야 좋은 가정과 직장,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괴테는 평미든 왕이든 자신의 가정에서 평화로운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가정에서 평화로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설파한 괴테의 말에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깊은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으로 새 생활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면은 첫째, 온 집안이 같이 신앙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늘 새로운 정신으로 새 생활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호주가 집안 다스릴 만한 덕위와 지혜와 실행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호주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집안 식구들을 가르치기로 유주하되 자신이 먼저 많이 배우고 먼저 경험하여 집안의 거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호주는 한 가정의 생계를 이끌어가는 일 외에도 지혜와 덕을 기르고 학문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집안 식구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책은담에 보면 가정 안에 하나의 진짜 부처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진짜 도가 있다. 사람이 능히 성실한 마음, 부드러운 기운, 유쾌한 안색, 부드러운 말씨로 부모와 형제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고 뜻이 하나로 통하게 한다면 부처님 앞에 숨을 고르고 마음을 관하는 것보다 만 배나 더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처처불상 사사불공,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 각 가정에 부처님을 모시고 살기도 하고 원수와 함께 고통스럽게도 살기도 할 것입니다. 셋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과 자녀들의 교육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소세산 대종사께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밝혀주셨습니다. 첫째, 호주의 정신이 근실해야 하고, 둘째, 서로 화합하여 모든 일에 힘을 모으고, 셋째, 무슨 실업이든지 먼저 지견과 경험을 얻은 후에 착수할 것이요, 넷째, 이소성대 준식으로 순서 있게 사업을 키워 나갈 것이요, 다섯째, 원업과 부업을 적당하게 하며, 여섯째, 수지를 항상 살펴서 정당한 지출은 아끼지 말고 무용한 낭비를 단단히 방지할 것 등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은 보통 부모들의 습관이나 행동을 보고 듣고 배운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지만 부모 교육을 받은 후에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농사 가운데는 사람 농사가 으뜸이고 자녀들의 교육은 호주가 가장 우선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의 책임이 참으로 크고 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행복해야 할 가정이 불행하거나 파산되는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한 집안의 가장이 술에 취해 있거나 마약에 중독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마약이나 술에 중독되어 가정이 파괴되고 식구들이 비참하게 되거나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천재 음악가인 슈베르트도 술에 중독되어서 가정이 파산되고 마침내 31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싱클레어는 말하기를 술은 천재들의 발 아래 놓인 가장 큰 덫이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16살에 마케도니아의 지배자가 되었고 18살에 승전 장군이 되었고 20살에 왕이 되어서 33살에는 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33살에 술 중독으로 짧은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는 보이는 세계는 다 정복했으나 정작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마셨고 다음에는 축배를 들기 위해서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술은 자기 자신도 망치고 가정도 파괴하고 나라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에는 3가지 즐거움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배우는 즐거움, 가르치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이 그것입니다. 퇴직 교원들의 모임인 삼락회, 3가지 즐거움을 가진 그 모임, 삼락회에서 밝힌 자녀 교육 방법은 첫째, 요령이 아닌 원칙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요령을 익히게 됩니다. 그러나 요령은 원칙을 알고 있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됩니다. 원칙 없이 요령만 배운다면 지속적으로 실력을 키우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요령보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먼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둘째, 자녀 교육에도 반드시 적절한 때가 있습니다.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등 각 시기에 그에 맞는 적절한 교육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어른 대하듯 할 수 없는 것처럼 현재 사춘기 자녀에게는 그 시기에만 해야 할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한창 예민하고 독립적으로 변화해가는 때인 사춘기에는 그에 맞는 대화법과 따뜻한 시선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이 시기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모가 자녀를 존중할 때에 자녀들도 남을 존중할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타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남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자란 경험이 쌓이면 따로 훈련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좋은 친구는 인생의 큰 스승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친구와의 관계는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자녀의 친구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만큼 큰 보배가 없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녀의 삶은 자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관리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또한 남는 시간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도록 도와주면 된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습관이 되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자연스러워진다고 말이에요. 소세단 대종사님께서 호주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집안 식구들을 가르치기로 유조하되 자녀들에게 과학과 도학을 아울러 가르치며 교육을 받은 후에는 상당한 기간을 국가나 사회에 교단에 봉사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는 교육의 기초는 가정이며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도 문제를 찾을 수 있지만 근원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정교육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몸으로 일하기보다 머리로 열심히 사고하라고 가르칩니다. 생각하라고 말. 그들은 또한 자녀들의 창의성 개발에 주력을 한다. 노벨 평화상과 문학상을 제외하면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이고 경제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65% 이상이 유대인이라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들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투철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맞게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교육 철학이 바르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가 고만고만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으로 불행하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장편소설 안나 카레리나 제1장 첫 줄에 나오는 말입니다. 고만고만한 행복과 나름의 불행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명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름의 불행을 멀리하고 고만고만한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에는 다음과 같은 6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서로 가치관을 공유하고 우리 가족만의 가치관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멋진 가정은 반드시 분명 올바른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가치관을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한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났는지,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떻게 이를 극복했는지를 회상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매주 한 번씩 가족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이번 주에 잘 안 풀린 것, 이번 주에 잘 풀린 것,
이번 주에 배운 것, 이번 주에 잘못한 것 등을 회상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넷째, 가족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미국의 최고 협상가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엄마와 아빠, 아빠와 아이, 아이와 엄마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일단 장소를 옮겨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장소를 옮기면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서로 내보고 어떤 대책이 옳은지를 함께 논의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언어 실력도 더 자극이 되고 더 좋은 매너를 가지게 되고 더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자존감도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함께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실행을 하고 노력을 해야 멋진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더 큰 행복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사회생활 등 모든 관계의 핵심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인 제임스 오펜하임은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행복한 가정, 진급하는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각 가정에 꼭 있어야 할 보감 10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구상에서 용서받을 것이 없게 됩니다. 둘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해해 주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짐승들과 살 수밖에 없다. 셋째,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동무를 찾지 못하면 전화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넷째, 골방이 있어야 됩니다. 수납장, 옷장, 공부방, 화장실 등 혼자만의 공간이 많을수록 자녀들의 인품이 유순해집니다. 다섯째, 편안한 자, 휴식자,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에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으면 밖으로 나가게 된다. 여섯째, 인정을 해줘야 된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밖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곱째, 유머가 있어야 된다. 유머는 가족 간의 정감을 넘치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덟째는 가정에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연장자가 아니라 언행의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집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홉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은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는 양면성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열 번째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고는 희망이 보이면 그 가정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가족 간의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가정이 튼튼하면 나라가 튼튼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온 국민이 행복해지고 행복지수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10번을 강조해도 결코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모두가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호주의 책임이 크고 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의 자력을 세우고 자녀들의 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가정의 행복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우리의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교도님들의 가정이 곧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도들 모두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급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